사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뭐 IMF인가 보다 아빠가 왜 회사를 안 나가지 막 우리 집이 지금 되게 많이 어려워졌구나. 운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는 막 구타도 있었고 막 너무 막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토종 득점왕, 아시안게임 금메달, MVP, V리그 베스트 7, 국가대표 등등. 여러분들 모두 너무 잘 아시는 배구 선수 한송이님의 커리어인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분을 채널 연미솔에 모신 이유는 인간 한송이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기록 뒤에서 매일매일을 버티면서 스스로를 다독였던 사람. 어떤 날은 잘하고 싶어서 울고 또 어떤 날은 후배들 앞에서 웃으며 리더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 그녀가 한 자리에서 오래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지 기록이 아닌 태도, 성과가 아닌 성장으로 살아낸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이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30여년의 배구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최근에 사회 초년생이 된 전 국가대표 배구 선수 한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출연을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어떻게 연이 있지? 이렇게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나눠보도록 하고 먼저 이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언니분도 배구 선수이시고 네. 지금도 또 그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언니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언니가 먼저 배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언니는 이제 저랑 이제 3학년 차이가 났었어서 언니가 4학년 때 저는 1학년이었고 언니가 이제 항상 이제 학교 끝나면 맨날 이제 강당 가서 이렇게 배구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니랑 같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언니 뭐 하나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서 이렇게 막 보고 뭐 언니 훈련할 때 이제 볼도 줍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배구를 할 수 있는 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죠. 한송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게 생존 배구였다고 들었어요. 집안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운동을 해볼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해진 집안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배구를 해야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저희 집이 이제 되게 평범하게 이렇게 잘 살아왔었는데 그 당시 이제 IMF가 터지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이런 사업이 좀 어렵게 되면서 갑자기 집에 막 빚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뭐 IMF인가 보다 아빠가 왜 회사를 안 나가지 막 이런 생각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우리 집이 지금 되게 많이 어려워졌구나. 금전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알게 되면서 운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는 막 구타도 있었고 막 선배들이 막 괴롭힘도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해서 너무 막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봤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됐을 뿐더러 그냥 빨리 프로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냥 돈을 벌어서 그냥 좀 우리 집 빚도 좀 갚고 그냥 이 마음 하나로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한송이 선수에게는 그 배구를 했던 것의 동기부여가 결핍으로부터 시작된 거네요. 완전 처음에는 이제 꿈이 있었죠. 당연히 나 국가대표 하고 싶어라는 그런 꿈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뭔가 내 꿈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만둘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내가 어쨌든 이걸 시작했으니까 이걸로 또 끝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냥 내가 성공해서 지금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언니 이제 한유미 선수와 같이 국가대표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매가 있는 집들을 보면은 만약에 한 명이 공부를 되게 잘하고 한 명이 못해. 그럼 그 안에서도 막 이런 서로 경쟁 의식이 있고 막 한 명이 되게 막 좌절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뭐 엄마는 왜 언니만 공부 잘하는 언니만 좋아해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두 분은 되게 특수하게 심지어 같은 배구를 하고 둘 다 국가대표고 이러면은 속으로 뭔가 경쟁 의식이 없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분이 되게 사이좋게 잘 지내셨던 그 비결이 궁금해요.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심지어 포지션도 같았어요. 둘 다 레프트 포지션을 했었고 약간 스타일도 좀 비슷해서 오히려 사실 저희끼리는 괜찮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막 언론에서 막 라이벌로 이렇게 자꾸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네 팀과 이제 우리 팀이 경기를 하면은 그냥 현대건설과 뭐 도로공사 이렇게 경기여야 되는데 자매 대결 막 이러면서 괜히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는 그런 부분을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있었기에 또 제가 운동을 할 수 있었고 언니 덕분에 힘든 시간도 많이 이겨낼 수 있었기에 라이벌이기라기보다는 그냥 내 가장 절친이자 가장 가까운 동료였고 또 가장 힘들 때 가장 힘이 많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궁금증인데 옛날에 전래동화 같은데 이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 부모 아래 이제 우산을 파는 아들과 밀짚 모자를 파는 아들이 있어서 비가 오면은 이제 밀짚 모자 파는 아들 때문에 좋아할 수 없고 또 날씨가 쨍하면은 우산 파는 아들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이제 같이 라이벌로 만났어. 어느 한쪽은 이기고 지는 게 네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부분은 항상 이제 딜레마이셨을 거야. 근데 경기장에 오시면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시다가 뭐 언니가 득점 내면 와 하고 이제 또 제가 득점 내면 와 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 티를 안 내고 예를 들어서 올 시즌에는 언니네 팀이 좀 잘하고 있어. 언니네 팀이 선두권이고 우리 팀이 이제 좀 하위권이야. 그러면은 그냥 하위권이 이기길 조금 더 응원을 해주시고 또 이게 반대가 되면은 언니네 팀이 이기기를 또 응원해주시고 약간 요랬지 딱 누구 한 명을 야 그래도 네가 동생이니까 송이가 이겨야지만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이 이제 한자매라는 유튜브 채널도 네.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김에 그 채널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유튜브 채널에 이제 배구 이렇게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채널이 되게 많은데 진짜 저처럼 이제 프로 선수가 나와서 배구 얘기를 하는 채널은 많이 없어서 언니랑 저랑은 진짜 딱 배구 얘기만 했었어요. 그동안 리그 전망, 뭐 선수 개개인의 분석, 지금 V리그에 일어나는 이슈들을 이제 좀 저희 선수의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언니가 최근에 이제 페퍼저축은행 코치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고 모든 사실 권한이 언니한테 있었어서 이제는 제가 그 채널을 물려받아서 이제 제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약간 이제 고민의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배구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나요?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더 선호를 하는 편이어서 아마 이제 제가 맡게 되면은 이제 물론 배구 얘기가 가미된 인생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워낙 팬덤이 있으셔가지고 탄탄하셔서 아마 팬분들은 그런 모습을 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이 서툴러요. 뭔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뭐 업로드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많이 서툴러서 약간의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막 또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한송혜 선수를 둘러싼 이 어린 시절의 환경과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이거 제가 생각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매일 경기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소진되는 일을 20년 넘게 해오셨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도대체 그것을 버틸 수 있게 했던 힘은 또 무엇일까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사실은 잘하는 것만 내보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제 선수님들 같은 경우는 매 경기마다 사실은 나를 누군가 평가하고 그것이 또 다음 해에 어떤 연봉이나 이런 것들, 이적의 기회라든지 이런 걸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오실 수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싫었고 어쨌든 저희도 이제 매 순간순간 평가를 받잖아요. 오늘 경기를 했을 때 뭐 득점, 실점, 뭐 그다음에 뭐 퍼센트지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악플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악플이 정말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시기도 겪었고 막 그것 때문에 경기력도 안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겨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이 사람들은 나에게 막 못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이겨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진짜 막 훈련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상대가 서브를 쳤을 때 이렇게 받아내는 게 리시브인데 그 리시브를 제가 잘 못했어요. 못해서 막 그거에 대한 악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아무리 많은 득점을 해도 막 리시브에서 한 점, 두 점 실수한 걸로 막 그걸로 나를 너무 막 많이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버리겠어 하면서 진짜 리시브 훈련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렇게 막 리시브 효율이 올라갔는데도 욕을 하시는 분들은 또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 결과랑 상관없이 뭐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라는 걸 또 깨닫기도 했지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못하는 게 싫었어요. 잘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제일 컸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전 또 이 글을 봤어요. SNS에서 배구를 더 잘하고 싶다. 라는 글을 이제 SNS에 남겼는데 저는 그 글을 보자마자 그 마음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한 이 분야의 국가대표가 나 이걸 더 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 역시도 뭔가 되게 제가 하는 일을 정말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미 최고의 위치에 계셨음에도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셨는지 한번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저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저들은 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뭐 저들처럼 조금 더 파워 있게 공격을 할 수 있지? 와, 저들은 어떻게 브로킹을 저렇게 잘 따라다니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저도 엄청 경력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와, 내가 지금 배구를 20년 넘게 했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이 오늘 내가 이 기술을 익혔다 그래서 내일 또 이 기술이 나오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많은 반복의 시간들이 겪어야만 또 이게 나에게 습득이 되는 거여서 그냥 오늘 오케이 이거 됐어. 그렇다고 좀 안주해버리면 다음날 또 안 돼. 그럼 이제 또 스트레스. 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더 잘하고 싶다. 그냥 이게 정말 딱 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은 은퇴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늘 배울 게 있었고 늘 부족했고 오늘 경기에 나가면 아쉬운 부분이 늘 있었어서 그냥 그런 부분들을 정말 최소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정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어요? 배구 선수를 하면서 와, 나 진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는지. 훈련이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내가 막 부상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거나 뭔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막 내가 코트에 나가지 못하는 순간에 그냥 오히려 그럴 때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그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막 몸이 힘들면 빨리 가서 그냥 많이 먹고 빨리 자야지 막 이렇게 하면 또 회복이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은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혹시 그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으셨어요? 그냥 제 성격상 처음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억지로 막 신나게 떠들어 보기도 하고 막 신나는 음악을 듣고 막 억지로 텐션을 올려보려고도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울이 약간은 가라앉을 때까지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가만히 또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기도 써보고 그냥 저는 그래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쩌고 쓰다 보면은 결과에는 그래 송이야 다시 힘내보자 라고 이게 결론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선수할 때가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기댈 곳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타인이 아니라 그냥 저는 그걸 이제 책에 기대했던 것 같아요. 책에는 사실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냥 내가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또 이 글이 나한테 와닿는 게 또 달라서 그래 다시 좋게 생각해보자 하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풀어냈지 누군가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해결은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해결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무언가를 할 일이 많으면 그러니까 내가 앞에 할 일이 있으면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부정적이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오히려 더 좌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때 저도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기록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뭘 해야 될지가 떠올라요. 네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기록으로 그 상황들을 극복해내는데 와 이건 정말 다들 이미 성장을 겪어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방법이었다는 게 또 놀랍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송대장의 리더십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늘 제가 보면은 이제 인스타도 저는 이제 팔로워 돼 있으니까는 보면은 어쩜 저렇게 후배들이랑 잘 지내실까? 어쩜 저렇게 후배들 잘 다독이고, 그다음에 그 팀 플레이잖아요. 사실은 네. 배구가. 그럼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뭔가 그 후배들을 이렇게 하나로 딱 끌고 가는 힘이 권위적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뭔가 이해하면서도 따뜻한 리더십으로 포용하는 듯한 느낌을 저 역시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더가 되기까지 그 한송희 선수님이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사실 지금도 계속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상대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해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들은 한 20살까지도 났었어요. 근데 내가 이 40살에 내 기준으로 이들을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몰라? 이거 기본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20살의 그 아이로 보면은 나도 20살 때 저랬어. 나는 20살 때 심지어 저거보다 더 몰랐고 저거보다 더 많이 부족했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또 이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냥 이들이 좀 잘 됐으면 하고 이런 마음이 컸어서 그냥 그렇게 많이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송희 선수님을 되게 좋아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제 인생의 모토가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이 드러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저렇게 겸손하게 항상 자신을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항상 보면은 무언가를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내 이야기도 좀 들어봐가 아니라 뭔가 항상 배우는 자세로 누군가의 이야기 항상 경청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군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더 들면은 저 자세를 나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보면서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겸손함을 유지하실 수 있는 여유는 어떻게 오시는 건지 또 궁금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를 되돌아봤을 때 너무 망난이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좀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나는 늘 주전이고 나는 늘 시합을 뛰고 그냥 나는 누군가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프로에서 20년을 넘게 하면서 이제 막 큰 위기들이 많았잖아요. 뭔가 이런 파도 속에 살다 보니 위기가 왔을 때 내 생각이 그동안 너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되게 많이 깨달았던 상황들도 많았고 그냥 내가 잘하고 있던 순간에도 늘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조금 한켠에는 갖고 있고 뭔가 내가 바닥일 순간에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뭔가 장착이 되면서 이런 평정심을 늘 유지를 하려고 좀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0인데 제가 나이 먹는 게 되게 멋있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저보다 지금의 저가 조금 더 나아졌을 때 그럴 때 보면은 이거 되게 멋있는 일이네. 내가 성장해가고 있네. 여전히 성장해가고 있고 여전히 조금은 좋은 사람으로 내가 되어가고 있네 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깨닫는 시점이 오면은 이렇게 약간 너 좀 컸구나 막 약간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을 겪어오셨던 것 같아요. 네, 아까랑 좀 질문의 맥이 같긴 한데요. 경기력과 성적과 기록이 곧 존재의 의미인 삶 속에서 계속 사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날은 또 몸이 되게 안 좋은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을 거고 어딘가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시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쨌든 결과만 보고 나를 판단하니까 그 자존감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순간순간마다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들마다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이 어떤 건지도 궁금했어요. 앞서도 많이 말을 했지만 저는 제가 못하는 게 너무 싫었고 어쨌든 그게 나를 가장 잡아주는 거였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 그러면 주눅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 두고 봐. 약간 이런 스타일이세요? 약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못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 막 이런 실수를 하고 막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코트장에서 이런 실수를 해 이게 스스로 좀 용납이 안 됐던 것도 같고 제가 이제 힘든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내가 잘했을 때는 당연히 내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지 못했을 때에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막 주변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지금 이렇게 무너질 때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저를 이렇게 지탱해준 힘이 그런 응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나만 잘하면 돼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내가 힘들었던 순간마다 나를 버티게 해줬던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너무 깊게 공감하면서 들었는데요. 최근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네. 박수 칠 때 떠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